어젯밤 8시 30분, 9시를 기해서 달라진 새누리당의 전략이라면 엄살 작전이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시사입니다. 그런 분석이 있는 가운데요. 자, 오늘도 김무성 대표가 충청권을 다녔습니다. 역시 사무총장직 남발했는데 과연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충청이 저희 새누리당의 표를 몰아줘야 충청도가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난 곳은 아니었지만 저도 과거에 정치하기 전에는 유성에 자주 와서 온천을 하면서 피로도 풀고 나를 키워준 고향 충청도 충유의 고장 충청도가 제대로 서야 대한민국에 제대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청이 저희 새누리당의 표를 모아줘야 충청이 힘을 받습니다. 내 고향은 충청도의 이유 자, 오늘 모습만 보면 김무성 대표의 고향은 충청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심정숙 기자, 네. 오늘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중원을 잡기 위해서 김무성 대표가 대전을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대전 그 6개, 전체가 6개 선거구인데요. 네. 그중에 그나마 지금 새누리당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 안정권에 있는 2곳을 빼고 네. 서구갑, 유성갑, 유성을, 서구을 이렇게 4군데를 돌았고요. 네. 그리고 청주로 넘어갔습니다. 충북으로 넘어가서 청주, 상당, 청원, 서원, 흥덕. 청주는 4개가 선거가 전부인데 아무튼 저길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세종시 박종준 후보와 이해찬 후보가 격돌하고 있는 세종을 가는 일정으로 9군데를 도는 일정이었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격한 것. 유성 이제 온천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자, 신발, 양말을 벗고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잖아요. 자,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시원하다. 이쪽도 좀 한번 봐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지금 김무성 대표와 김동규 후보가 조경을 하고 계십니다. 시민 여러분,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네, 뭐 뜨뜻하게 선거운동의 피로도 푸는 저런 장면이 나왔네요. 본인도 좀 즐기고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고 유권자들의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는 것처럼도 보이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대전 유성에 계신 분들은 또 우리 고장의 명물이 홍보가 되니까 또 괜찮은 아주 퍼포먼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심정숙 기자, 지금 이제 전체적인 판세로 보면요. 자, 대전, 청주, 세종 이 3곳을 방문했는데 네. 전체적인 판세는 딱 어느 쪽이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렇게 얘기하기 좀 힘든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중에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난 19대 때도 6개 중에 3대 3이었습니다. 여 3개, 야 3개.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구가 하나 늘어서 7군데로 늘었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판단하기로는 2군데 빼고 나머지 5개 지역이 전부 다 경합이거나 경합 열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엄살 작전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새누리당에서 이 중원을 못 잡으면 이번 총선 승리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무성 대표 역시 그동안 지난주에도 자, 이 사람 사무총장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유세를 했는데 오늘도 그런 기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리를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 좀 잘못 드렸는데요. 그 사무총장 자리 남발한 그것 관련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은 의원이 3선 의원으로 당선되게 되면은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후보가 이제 3선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은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강기현 의원이 재선 의원이 되면 아마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권영석 의원이 이번에 4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은 이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나 당대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왜냐면 제가 당대표가 이제 안 나갈 거기 때문에 정우택을 4선 의원으로 만들어서 집권 여당의 이 김무성이를 다음에 대신하는 당대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당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심석 기자. 이제 뭐 사무총장에서 어제는 장관을 거쳐 당 대표 대통령까지 나왔네요. 여기까지. 네. 네. 김무성 대표가 그 말을 하면서 전제를 달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선해야 된다. 네. 후보로는 얼마든지 내세워주겠다. 경선을 해라. 이런 말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소 변호사. 이건 뭐 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무성 대표의 이야기 자체가 네. 내가 만들어주겠다, 보장해주겠다가 아니라 일단 뭐 될 수 있다, 되게 하겠다, 뭐 요노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또 설령 내가 이 인사를 내가 사무총장으로 꼭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선거 유세 과정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진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유세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해서 그걸 왜 안 해줍니까? 약속 지키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요. 네. 지금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선거운동을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나온 후보들이 네. 다들 국회의원 한 번 이상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선, 3선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 뭐 4선에 뭐 다시 이제 도전하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상당히 중진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이 지역의 대표 주자로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유권자를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의당에서는 발끈했습니다. 방금 김무성 대표가 바로 새누리당이 강기훈 후보 사무총장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강기훈 후보와 맞붙고 있는 노회찬 후보 발끈하면서 김무성 대표가 싸움하지 말라더니 싸움질 잘했다고 강기훈 후보를 사무총장 시키려고 한다. 사실 알고 보면은 김무성 대표가 가는 곳마다 사지여서 오히려 그렇게 연설하고 다니는 곳마다 후보들이 낙선하더라 이러면서 아주 노회찬 후보가 또 김무성 대표를 겨냥해 강공을 퍼부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다녀가면 그곳은 사지가 된다고 창원에 출마한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자리를 준다, 이렇게 만들어야 큰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한 것과 동시에요.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스킨십을 강조하면서 업어주기도 하고 업히도 하고 그러는데요. 허리가 좀 안 좋아졌다 그러네요. 자, 허리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업어주기 정치 관련해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이영규가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어주었던 사람은 전부 다 당선됐습니다. 이 내보다 더 무거운데 한번 업해봐라. 자, 저 장면 보면 이제 네 사람 그동안 업고 두 사람한테는 업혔는데, 자, 이거 내가 업은 사람은 다 당선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김무성 대표를 업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을 봐야죠. 네. 예전에 이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오신환 의원 등등이 바로 업혀서 당선이 된 분들로 꼽히는데 지금 보면은 청와대 민경전 대변인이나 바로 이제 윤영석 의원 같은 경우는 김무성 대표를 업었습니다. 이번에 업은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김무성 대표도 이제 자신보다 좀 덩치가 더 있거나 비슷한 사람은 업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기 선수도 못 업었죠. 네. 그렇죠. 이만기 선수한테는 업혀야죠. 업으면 안 되죠. 자, 근데 심성수 기자, 저렇게 가볍게 흥겹게 유권자들과 친숙하게 다가서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저녁 때 회의를 내용을 보면은 새누리당이 큰 위기의식을 느낀다 하는데 특히 수도권에서 그렇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긴급 선거대책 회의를 어제 열고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전국 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유철 원내대표 등등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저녁 장면이군요. 장면입니다. 굉장히 선거운동하고 이제 힘겨운 상태에서도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의도 연구소에서 2차 판세 분석이 나왔는데 과반석이 안 되는 오늘 김무성 대표가 유세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135석을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얻을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자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영남권에서도 지금 무소속 바람이 굉장히 무섭게 일고 있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야당 바람이 만만치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 특히 이번 조사에 따르면 5, 60대,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5, 60대 유권자들이 새누리당한테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투표장에 안 가겠다.
이런 어떤 내부적인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제 회의를 긴급히 열었습니다. 실제 어제 했던 얘기 관련해서 오늘 김무성 대표가 유세장에서 반복적으로 이 메시지를 피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어떡하죠? 라는 메시지인데요. 과연 유권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장면 보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4.13 총선에서 우리에게 표를 찍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회초리를 때리신다. 이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60대 중장년층이 투표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네.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60대가 투표를 네. 포기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재밌는 것은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 네. 20대는 20%고 30대는 30%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네. 7, 80대에 가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7, 8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 60대가 만약에 투표를 포기하겠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한테 네. 상당히 불리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어떤 작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보면은 수도권이 122석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현재 야권이 분열돼서 즉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분열돼 가지고 현재 새누리당이 1등을 하고 있는 곳이 무려 3, 네. 40곳이나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야권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새누리당이 현재 스코어로는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50대 이상의 보수적 성향의 새누리당 지지층이 생각을 바꾼다기보단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것, 그 가능성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게 그렇죠. 요지죠. 예. 그러니까 네. 저렇게 지지율은 여전히 있는데 네. 저분들이 안 나오게 되면 결국은 찬성표가 줄어드는 거니까 네. 그래서 새누리당 후보가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 네거리 근처에서 60대 또는 80대 그 노년층 그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과거에는 누구를 지지했고 난 이번 총선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 이게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해야지. 나 새누리당. 그래도 새누리당이 그렇게 마음에 팍 들진 않지만은 제일 적게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새누리당이다 그야. 대통령이 할 수 있게끔 일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안 해요. 뭐 관심도 없고 뭐 맨날 여야 싸움 질들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를 하겠냐고 정치를. 당연히 해야죠. 그전에는 뭐 새누리당 했고 1번을 찍었었는데 올해는 좀 1번, 2번이 너무 싸워돼서 좀 다른 데를 찍을까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자, 1번, 2번 너무 싸워대니까 다른 데 찍을 것 생각하고 있다. 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어쨌건 약간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안 찍겠다 이런 분들도 생기고 그러네요. 분명히 저런 장면대로라면 위기의식이 좀 들 법도 하겠네요. 예, 그렇겠네요. 지금 나온 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엄살입니까? 아닙니까? 왜냐면 이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선거 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다간 박근혜 대통령 향후 국정 잘 이끌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과거에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당 지지세만 보면은 사실 네. 새누리당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표는 확실히 나타나고는 있거든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지만 지역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누리당이 자체적으로 아마 굉장히 보수적으로 아마 분석을 해서 지금 뭐 어제 긴급회의라든지 선거 전략 같은 것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새누리당이 굉장히 압승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 같은 것이 있었을 때도 새누리당이 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정말 읍소 전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뭐 한 푼만 줍쇼도 아니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1인 시위를 하면서 그렇게 일종의 엄살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선거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요. 네. 5, 60대가 결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런 엄살 전략 같은 것들을 살짝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1번, 2번이 맨날 싸우니까 다른 사람 찍겠다. 뭐 가령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이남희 차장. 네. 사실은 국민의당도 공천 과정에
엉망이었잖아요.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죠. 근데 왜 거기는 이렇게 크게 주목이 안 되고 부각이 안 되고 1번, 2번 싸운 것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는 1번, 거죠? 2번이 일단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싸움이 있더라도 공천 내부 갈등이 있더라도 좀 더 부각돼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뭐 다른 쪽 하면 뭐 무소속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균형자 역할을 해줄 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을 저도 조금은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근데 그 국민의당도 어쨌든 우리가 1당과 2당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마케팅이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호소가 먹힐지는 이번 결과를 통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엄살이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정치 여론 조사 네.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최근에 집계한 그런 예상 의석수가 있거든요. 대략 네. 보면은 새누리당이 155석에서 180석, 더민주당이 100석에서 120석, 그리고 국민의당이 10석에서 30석, 정의당이 4석에서 10석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여론조사한 것 중에서 1등 후보만 제가 골라가지고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새누리당이 대략 160석에서 170석, 네. 더민주당이 100석 안팎,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25석에서 30석, 정의당이 5석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지역구에 135석도 어렵다. 이렇게 네. 얘기한 거는 지역구 의석만 145석 이상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네.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아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엄살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김진표 전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부위원장인데 더불어민주당도 약간 엄살 전략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싶은데 스스로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의 선거 전망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아침 라디오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127석의 야당으로 19대 시작했으니까 그것보다 더 높았으면 좋겠다 해서 130석을 잡았습니다만 야권이 지금 분열된 상태에 특히 수도권에서 1대3, 1대4, 1대5의 경쟁이 치열하게 붙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고 제 판단에는 100석을 넘기면 성공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저 말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은 100석, 새누리당은 135석 하면 나머지 65석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말입니다. 김진표 부위원장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그 선거 전략 담당하고 있는 이철희 실장하고도 통화해 봤는데 네. 몇 석으로 보냐 계속 물어보니까 정말 지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낀다. 18대 총선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다. 18대 때요 더민주의 전신인 통합민주당이 얻은 그 의석수가 81석입니다. 그러니까 100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정말 크다는 건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수도권의 어떤 야권 단일화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고민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여든 야든 우리 정말 위험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엄살을 펴는 것이 결국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좀 엄살 전략을 일부러 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체 네. 총선 여론조사를 꼼꼼히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수도권의 122석 선거구 중에 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후보를 같이 지지율을 합치면 새누리당을 이기게 되는 그런 선거구가 네. 약 30곳에서 35곳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분열된 상태에서 이대로 끝까지 갈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과거에 비해서 그 정도의 의석이 달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1당과 2당이 엄살 작전에 들어갔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가운데 자,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 제3당 대표로서 이 상황 만약 이 엄살이 먹히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는 읍소가 먹히면 제일 큰 피해는 안철수 대표가 볼 텐데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제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정당 창당 2달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양당 철밥통들은 국민의당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이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을 국민께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1당, 2당 엄살만 부리는데 미래를 얘기하지 않는다. 결국 국민의당이 표 깎아먹으니까 우리 그냥 살려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발끈한 거죠. 자, 국민의당 과연 지금 어떤 전략인지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